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아, 예, 혜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3월 10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 왜 역사라고? 웬만하면 역사 들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녹음일은 3월 10일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프로필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헌정사상 이 대통령이 이제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헌법 체제죠.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사례라고 돼 있어요. 네. 원래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된 거죠. 탄핵을 당한 사례는 국회에서 2번 있었는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탄핵이 인용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좋죠. 단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세월호 문제가 그 탄핵 그 인용 사례에서 이렇게 빠진 거 인정되지 않은 거 이게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근데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또 뭐 의견으로는 이제 토요일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죠. 길었죠. 겨울 내내 힘들었습니다. 아, 네. 이제 토요일을 돌려받은 모든 탄핵 인용을 바랬던 분들은 근데 오늘도 뭐 토요일을 반납하고 금요일 날 나오신 거 아니야? 이제 금요일을 반납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물론 이제 토요일도 하루는 더 남아 있어요. 그래요? 네. 내일은 같이 가셔야죠. 축제장을. 아, 네.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금 나오신 분이 말 안 시킨다고 지금 헛기침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역사적 탄핵에 네. 초대 손님 모시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 다 인연이 있거나 앞으로 어떤 있는 분 아니겠어요? 아, 네? 2년이요? 예, 역사적인 날에 아, 네. 네네. 이런 날 게스트로 나온다는 거는 한번 출연했던 분들도 누리기 쉽지 않은 날입니다. 이번 날 그렇습니다. 방송 탄핵 날 뭐했니? 저 방송했어 이거 아니에요? 어머, 이분을 모시려고. 네. 사회복지 시민연대 사무장 강상준 사무장님. 아,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굵고 왠지. 서울복지 시민연대입니다. 그래요? 네. 서울복지 시민연대? 네네. 아, 뭐라고 하셨어요? 사회복지. 다시 갈까요? 아니요, 그냥 가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아니, 같은데. 틀릴 수도 있지. 틀릴 수도 네. 있지가 네. 아니라 이거 네. 너무 아니, 이거는. 방송이 네, 말방인 아니요. 것 같은데요. 아니, 제대로 조사 안 하시고서는 아니요? 이름부터가 틀리고. 아니, 서울복지 시민연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유명하지 않다는 거, 널리 알려지지 않다는 거. 아,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네. 그래도 방송에서 저를 타겟 삼아서 네. 이게 섭외를 하신데 이 단체명이 틀리다니. 아, 이거. 저 죄송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누가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누가 초대된지도 몰라요. 네, 우리 섭외 담당 아도니스님이란 PD가 있어요. 네네. 네, 좀 최근에 좀 공신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 기도 그래서 있지만. 저희가 지령을 봤는데 오늘 지령도 제대로 안 주시고 이러셔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본인이 오늘 녹음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늘 그렇게 밀어가지고 간만에 어렵게 잡은 날을 언제 약속해서 한 2주 됐죠? 2주? 네. 네, 당황했어요. 오늘 아닌 줄 알고. 그래서 오늘 게스트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복지 시민연대 사무장. 예, 강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네. 거의 성우 굵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제 목소리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예. 타고난 목소리. 저가 다니던 절에 MBC 성우분이 계셨는데 성우 시험 꼭 보라고. 아, 정말이요? 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필이 딱 온다니까 네. 지금.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공부할 거예요 하고서는 안 해서 그때 안 했는데 그때 목소리 들어보면 그분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저 이름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마이크 나오는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 목소리만 좋죠. 네. 네. 성우야 성우. 대학교 때도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혹시 대학교 때 라디오 진행한다든가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왜 그걸 해야지. 데이트할 때만 막 폰으로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이상한가 이렇게 가면? 제 목소리로 아침 모닝콜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목소리로만. 뭐로만? 네. 깨워달라. 네. 예, 깨는 분 나오셨어요. 그렇죠.
다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세 번째 지금 아니 단체 말고요. 예. 저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면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월급 받고 있는 데는 서울복지 시민연대 사무국장이고요. 서울복지 시민연대에 있기 전까지는 뭐 아름다운 가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관도 있었고 제가 72년 쥐띠 현재 이제 46.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사육사로 먹고 살고 한 게 그 한 20년 가까이 되고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했고. 그래요? 예. 그래요? 애가 넷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 애가 아. 셋이 있다. 막 이런저런 소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소문치고는 넷셋은 너무 구체적인데 보통 그냥 결혼했다 한 정도는 이해해도 뭐 4명 3명은 뭐 네. 결혼만 안 했다는 건 얼굴에 보면 한 넷 낳은 얼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하여튼 뭐 그쵸? 그중에 그 정도까지는 못 낳게 생겼어요. 넷 중에 아니 그 넷 내용이 낳으려면 둘이 쌍둥이다. 위에 둘은 쌍둥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한 뭐 두세 번 갔다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오리지널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예. 네, 뭐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죠. 네. 앞으로 결혼 계획은 있으세요? 처음부터 이거가 들어오네. 결혼 계획이요. 네. 앞으로뿐이 아니라 뭐 그 전까지도 계속 저는 결혼 계획이 쭉 없었어요. 못했다면서요. 예. 못했으니까. 나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왜 아니 목소리도 있고 외모에 약간 힘이 저는 느끼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외모에 힘이 아니 있다니? 흔들림이 없는 것 같잖아. 세 보인다 뭐 이런 건가? 진짜 우리 강해 그 보인다. 옆에서 웃고 있지만 네. 아도니스님 키디를 딱 보면 뭐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수도 있거든 사람마다. 근데 딱 보면서 여기 안정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죠?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틀리니까. 예. 아니 여기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 뭐 신뢰감은 여기 없어요.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이에요? 네. 야 대박이네요. 이런 조합이 이루어지기가 힘든데. 그래도 셋넷 있다는 말은 안 들어요. 그래도. 예. 하여튼 특별히 진짜 안 한 이유 안 하냐 못 하냐는 그런 개념이 이제 아니지 않나요? 몇 번 할 기회가 있었지만 못했죠. 비혼이라는 단어. 비혼이나 뭐 이런 것보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장가들 팔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 뭐 얘기를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종교인의 길을 잠깐 걸으셨다고 종교? 하시더라고요. 예. 아까 그 절이라고 했던 네, 게 네. 그냥 있는 건 스님. 아니었어요. 어쩐지 목탁이 울림이 있잖아. 그쵸. 네. 산사에서 안개가 쫙 끼고 네, 거칠 그쵸. 때 아침에. 어울리죠. 네. 그런 느낌 팍 왔어. 안고. 네. 근데 왠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쪽이라고 하니까 네. 못할 것 같기도 하다 또 갑자기 또 이왕이면 다른 종교면 좀 결혼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왜냐면 네. 스님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근데 굉장히 짧게. 예. 스님 뭐 이런 수도자의 생활은 아니었었고요. 그냥 잠깐 뭐 건봇들어서 들어갔다가 한철 살고 그냥 나왔어요. 도저히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서는. 예. 그러면 그냥 잠시 그 수신제가 하려 들어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 계속 절에 다니고 그 중학교 때부터 그 불교학생 활동하고 하면서 그리고 대학교 때도 이제 불교학생 활동하고 뭐 지금도 뭐 계속 절에서 이제 활동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다음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나 그 신부가 되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듯이 저한테도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절에 다니다 보니까 그냥 한번 딱 들어갔더니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서는 겨울 한절 딱 살고 그 나왔죠. 겨울 한철이요? 가을에 들어가서 봄에 나왔어요. 네. 이건 거의 웬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네네. 28살 가을에 들어갔다가 29살. 가장 뜨거울 때인데 그러면 그랬죠. 그래서 나오셨나 봐요. 맞아요. 뜨거울 때 그래서 도저히 이 속세에 대한 것을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먹은 게 삼겹살에 소주. 엄청 맛있었습니다. 네. 원주 스님이 사주셨어요. 그래요? 너는 안 된다 하면서 부럽다고. 부럽다고. 너는 나가서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는 나는 들어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나가지도 못한다 얘야 이러시면서. 그때 기억이 엊그제 같네요. 벌써 17년. 20년 지난 거 아닙니까? 17년 전에 17년. 지금 그래도 이제
사목장님하고 네.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도 그런 비슷한 계열 아까도 말했듯이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뭐 학부도 전공이 이제 사회복지였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전공 살려서 이 활동을 하다가 뭐 중간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뭐 복지관도 계속 근무하다가 이제 결국은 보조금 이런 시스템보다는 좀 이제 시민단체 쪽 한번 가봐야지 하고서는 이제 아름다운 가게 갔다가 2년 딱 있었어요. 오늘 헌재 판결 내렸잖아요. 헌법재판소 바로 옆에가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 1호점이 있어요. 네네. 그 TV 보니까 그 안국점이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반대 방향으로 두고 이사를 갔는데 그 전에는 바로 안국역하고 그래요? 헌법재판소 사이에 지금도 그 한옥집이 되게 이쁜 게 하나 있는데 거기가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 1호점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차벽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더라고요. 거기 선까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났는데 거기서 딱 2년간 그 매장 간사로 있다가 그리고서는 서울복지 시민회에 들어온 지는 이제 5년 5년. 됐습니다.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게 더 열악하고 할 텐데 왜 그 주된 뭐 메이저 이런 그 현장에서 단체로 옮기셨는지. 그 이제 지금 이렇게 주된 그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게 열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인의 이제 뭐 소위 얘기하면 직업 그 다음에 일을 선택을 할 때 기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급여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연봉 얼마 준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은 이제 급여가 기준인 사람이고 너 어느 회사 들어가니 대기업 딱 이런 물론 이제 연봉도 포함이 되겠으나 내가 속하는 직장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복지계 쪽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니 뭐 생활시설이니 이용시설이니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너 어떤 일을 하러 들어가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뭐 급여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 해야 되는 일. 근데 그 전에 이제 복지관에 있었을 때는 첫 번째 복지관도 그렇고 두 번째 복지관도 그렇고 정말 열악했어요. 근무 이 직무나 환경이 급여는 뭐 복지관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여타 사회복지 시설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지금도 뭐 복지관은 급여 수준이 그나마 제일 높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있었던 곳들은 너무 이 슈퍼비전이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종교 기관들에서 종교법인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있는 곳은 소위 뭐 급여는 좀 적은 예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는 적지만 근무 환경은 정말 좋다. 그래서 그게 저의 이제 선택 기준이었었기 때문에 그 열악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사회 변혁을 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이렇게 확 들어버리니까 근무 조건을 보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변혁을 위한 조건. 그렇죠. 저는 뭐 제가 가장 크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보다는 좀 한 발짝 일보 전진하는 모습의 그런 그 사회의 모습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혁이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사회 변혁보다는 좋습니다. 진보. 이거 단체 소개를 안 듣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단체냐? 네, 그 저희가 만들어진 게 이제 금년 11월이 되면은 10주년이 돼요. 10주년. 이제 9년에서 딱 넘어갔어요. 이거 대단한데 세바사도 제끼고 뭐 내만복 다 제끼는데 웬만한 거 그렇죠. 세바사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이제 세바사가 몇 년이죠? 이제 5년째 되죠. 아 그렇구나. 맞아요. 맞아요. 5년째 돼요. 금년 여름 거의 비슷합니다. 내만복하고. 근데 서울복지 시민연대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저도 창립 회원이었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질 때 그 서울시하고 복지 현장이 상당히 각을 많이 세웠어요. 각이 있었을 때. 네, 그래서 뭐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계속 그 복지 현장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복지 현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현실화 시켜라. 너무 적다. 서울시의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라. 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듣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복지계들이 단체 행동을 했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시청 광장에서 집회도 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도 하고 명동 성당에서 집회도 하고 뭐 시장 면담도 하곤 했었는데, 근데 그 시에서 안 좋은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위탁으로 이제 위협을 한다든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갑질을 이제 하게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민단체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외곽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그런 대부분이 거죠? 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 사회복지사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맥락 하에서 계속 시하고 이제 우리의 목소리,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얘기할 수 없는 목소리를 이제 일반 외곽에서 시민이라든가 예, 상황이 이렇다. 예, 이런 목소리를 한 단계 걸러서 이제 전달할 수 있었으니까 외곽으로 칠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뭐 복지관이나 생활시설이나 시설이나 이런 명칭으로 그 서울시에다 대고서 이렇게 하는 건 원치 않는다라고 성명서나 반박 기자회견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됐었으니까. 근데 서울복지시민연대 딱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면 예, 뭐 어떤 압박도 들어오지 않고 전액 다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원 구조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게 서울복지시민연대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중전 성명서 내고, 그 다음에 질의, 서울시의 정책 질의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하고 정책 세미나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 지금의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지금 좀 더 사업을 확대시켜서 교육 사업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이요? 어떤 교육이라니까 회원 교육입니까 아니면은 뭐 일반 회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교육할 때는 비회원들한테도 확대시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복지국가 운동에 대한 가치 철학,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동에 대한 것, 노동? 요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드디어 변형이 나오는 겁니까? 변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아니야 네. 그냥 아니야. 네, 아니 저 변혁에 대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변화나 정도, 변화나 개혁 정도로. 네. 근데 얘기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어요. 그래요? 네네. 우리만 재밌는 것 같고 듣는 분들은 이런 얘기. 그럴 수 있죠.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게. 알겠습니다. 10년 된 네. 단체에서 몇 년째부터 근무한 거예요? 5년 된 것인가요? 절반? 제가 근무는 이제 5년 됩니다. 2012년 10월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매년 10월 1일이 저의 그 1주기, 2주기가 넘어가는 딱 시기거든요. 주기로 따질 만큼 그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계신가 봐요. 두고 있죠. 제가 10년대 네. 들어올 때 딱 5년 근무할 때까지 내가 아무데도 안 가겠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럼 갈 때가 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5년이 네, 딱 10월이요? 되면 넘어가면 계약 얼마 안 조건이 남았네. 끝나요. 세바사 네. 오실래요? 세바사? 그 정도 서로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세바사하고는 제가 네. 그 이념적 그 방향성이 네. 조금 달라요. 저희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시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빈말을 해요? 서로 그냥 빈말이에요. 앞에 있어서. 앞에 어디 있어요? 앞에서 네 장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서울복지 시민연대가 강상준 국장님이 예. 그 오기 전과 그 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많이 달라졌죠. 저 오고 나서. 예. 남들이 다 인정하는 거, 아, 국장님 혼자 인정하는 거 말고. 남들이 다 인정하죠. 네. 예, 탄탄해졌다. 사업 확대되었다. 예. 근데 이제 사업도 확대되고 그 다음에 뭐 회원 구조도 많이 그 층도 넓어지고 두꺼워지고, 그리고 사무국도 지금은 예전에는 저희가 참여연대 그 책상 하나 빌려가지고 계속 새들어 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번듯한 사무실도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회원들이 계속 놀러 오시면서 하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회원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보통
타이틀이 서울이라 붙어 있는데 전국 타기 쉽지 않은데. 네, 근데 그분들이 뭐 제가 가입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뭐 대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도 계시고 제주도에도 계시고 바로 지난 주에는 이제 부산에서도 가입하시고, 네, 소문 듣고, 네, 왜 가입하냐 그랬더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나 소식들이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더라고요. 소식이라면 소식지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만드나요? 소식지는 만들긴 했는데 네네.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꾸준히 뉴스레터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그 작년 이제 하반기 넘어들면서부터 너무 바빠가지고 그 못했어요. 계속 이제 문자로 저희 그래서 한 달에 문자 발송 비용 한 10만 원 나갑니다. 그다음 메일로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톡으로도 보내고 그게 좀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는 거 링크 걸어서 이제 보내드리니까 그거 이제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좀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오시고 그랬죠. 네. 그게 이제 강상중 국장님 때문에 더 확대되고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거죠. 아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게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래서 간사 한 명 뽑았습니다. 그러면 네. 한 번 더 네.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런가 네. 봐요. 잘 되고 있는 거 이번 아니에요? 3월부터 이제 한 사람 더 뽑아서 2명 2인 체제로 되고. 뭐 10년 됐잖아. 저희보다 2배 정도 되니까 네. 뭐 2명 하시면 하겠죠. 저희 곧 네, 따라잡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국의 간사들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집행위 구조라서 그 집행위원들이 사업을 다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안 계시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사무국에서만 깃발 들고 원톱으로 나가게 되면 만약에 제가 유고시에 설마. 구속시. 구속되고 막 이러면 구속 좋다. 느낌. 사무국이 그렇게 되면 비워버리면 붕 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집행위원들을 상당히 이제 실무할 수 있는 분들 채우고 보강해서 근데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없어도 그 무슨 교육 사업이나 무슨 행사 할 때 제가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그거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장에 과장급들이거든요. 다 과장 팀장급들이어가지고 실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한 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고 그래서 뭐 준비해가지고 다 하시죠. 아, 그것도 다 강 국장님께서 이뤄놓은 그 체제다. 제가 일어나기보다 원래 그렇게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일단 뭐 사회복지계에서 이 정도 연령이 된 경력이 된 사람들은 그거는 조직 운영의 기본, 사업 운영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걸 하는데 왜 질문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네. 당연한 거 이걸 만드는데 왜 마치 처음 그냥 자랑하라고 질문 드린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시민연대 집행위원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 아니었으면요. 이 방송 들으시려나 모르시겠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서울복지 시민연대. 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 네. 듣지 않을까요? 예, 애매합니다. 뭐라고 답변할지. 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복지국가 복지 운동을 하는데 네. 그래도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네, 물론 출발점이 그런 이제 어려움에서 고충에서 단체를 만든 것도 있지만 10년 되면은 이제 단순히 그 문제를 넘어서 뭘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한 거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바라는 게 있는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서울의 복지는 이제 박원순 전과 박원순 이후로 일단은 전환점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그게 과연 우리의 이제 주도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느냐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 아직도 아니다. 그렇죠. 네네. 네. 특히 이제 제가 아름다운 가게에 있었을 때 박 시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네네. 제가 근무하고 제가 관리하던
아름다운 가게 그 안국점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날. 네네. 그날 제가 완전히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한때는 동지지만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군요. 예, 하여튼 뭐 그랬는데 제가 그 저도 뭐 박원순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가게 갔었으나 딱 이분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보편적 복지국가 제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그런 이념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냉정하게 해야 된다. 네, 그걸 봤었고. 봤었고. 그래서 저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 때도 같이 그 캠프에 들어가서 재선 때도 이제 캠프에 들어가서 하기는 했었으나 기본적으로 그 가치와 철학은 현재 상태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분이 아니다. 여전히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거는 지향을 하지만 부족하다라는 거 하고 아예 지향이 아니다. 네, 그 강한데? 이념 자체가 아닌 상태에서의 부족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너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념은 아니다. 아니다. 네,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요거는 요 이념이나 지향에 대한 부분보다는 네. 처음에 그 박 시장이 딱 시장이 됐었을 때 자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강서하고 양천 이쪽에서 임대단지 지역에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시에서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이나 복지관들에 이제 오다가 갔어요. 그때 추석에 이제 마침 끼고 막 이래가지고 자살 예방군을 발굴을 해가지고 대책 마련해라. 각 기관당 몇 명씩 이렇게 그냥 공문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공문 하나 보내고. 근데 이제 막 그래가지고 그때가 12월 말에 시민단체 그 활동가들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저녁 먹는 자리 전에 이제 복지관들에 있는 저희 그 제 동료들한테 전화를 했죠. 이렇게 박 시장하고 밥을 먹는데 혹시 전달할 말 있으면 얘기해달라. 저희의 목표가 운영의 목표가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그거 하려고 만들었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막 자살하시던 분들 막 심각하게 막 증가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막 가서 임대단지 가서 주무시고 이제 이랬던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막 시에서 공문 보내가지고 자살 예방군 빨리 마련해 찾아내가지고 해라 복지관들한테 이제 이래서 복지관들에서 엄청 막 불만이 높을 때였었어요. 막 드라이브 걸고 막 무슨 사업해다 뭐 해야 된다 막 마을장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많이 이런 그런 시기였었어요. 초창기. 근데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탑다운 방식이 여전하다. 탑다운 방식. 네.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그거. 네. 탑다운 방식이 여전하고 계속 오다 내리고 그리고 성과 내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 이제 막 불만들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딱 이야기를 했더니만 박 시장님하고 이제 옆에 있는 그 비서 그때 이제 천준호 비서였었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제 막 적고 있었고, 근데 제가 오히려 이제 다른 시민단체 그 대표하고 이제 국장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격받은 거예요. 왜 그런 말하냐? 그렇죠. 니네가 지금 전형적인 그 복지부동이다. 오히려 막 이제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그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물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라고 하는 건 맞으나 그게 과연 그렇게 그 절차와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이제 이러면서 예전 그 오세훈 있을 때하고 별로 달라진 건 없다라는 그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똑같아. 하다가 한 템플 더 나갔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도 그대로 전해달라 그래서 또 네. 어떤 이야기였는데요? 다음번 재선에 나오면 안 찍는다 그럽니다. 오세훈하고 똑같다고 이제 이 얘기를 꼭 전해달라 그래서 그대로 전해줬죠. 그랬더니만 뭐 박원 시장은 가만히 있었으나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같이 만들어서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었던 그 그룹들이 막 얼마나 공격들을 해대든지. 너 누구냐 막. 네가 말이야 아군이냐 적군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건 하나 이제 에피소드인데 거기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이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접근해서 이 사회 전체를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 뭐 물론 체계하고 전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고치는 거는 중요하나
좀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그 비근한 상징적으로 만약에 지금 만약에 박원순이 딱 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을 이 한국 사회에서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다른 뭐 지금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을 안 뽑고 그 이념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되고 그런 사회에서처럼 그 누가 와도 이 기조는 지켜질 것이야라는 것들이 그렇게 이 토양이 아직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성장시켜주고 밭을 더 갈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크게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바로 진행하고 있는 찻동 사업 같은 거죠. 찻동 사업 같은 경우가 일단 거기에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운동이다라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다가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텝이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거기서는 이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다음에 주민들 자주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지역에서에 있는 그 자원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복지 생태계를 구축을 혹은 회복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생태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은 맞지만 보편적 복지국가의 체제로 간다면 막상 노동자들이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지역 주민으로 참여할 수 없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물리적 환경들이 구축이 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당사자주의를 이야기하고 지역사회가 같이 함께 통합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모습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은 그분들이 여전히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일단 뭐가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즉 뭐냐면 일찍 퇴근해서 남는 시간 동안에 같이 마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좀 더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임금도 보장이 되고 소득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지역 사회에서 소위 자영업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최저임금 올리자라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분들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장사할 때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아르바이트 쓰는 애들한테 더 임금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 비용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 일자리들이 불안정하니까 이 경제적 시스템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퇴직하고 일찍퇴직하고 그러면서 다시 자영업하게 되고 이 악순환 구조가 계속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라도 그거를 건드려줬어야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찻동이 단어는 레토릭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거기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생태주의는 결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건 기능주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나 전체 큰 거대 담론으로서의 사회적인 변혁, 복지가 진행되었던 역사적 맥락하에서의 틀은 바꿀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은 아니다. 네, 뭐 이야기 듣고 보니까 보이는 거와 다르게 실제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벤트적인 거다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고 느끼는데 혹시 그러면 단체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이 있나요? 없어요? 저희가 박 시장이 딱 됐을 때 그 서울시민 그 복지 기준선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들었고 선언이 됐어요.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이. 근데 그게 선언적으로만 되고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은 되게 좋거든요.
내셔널 미니멈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서울 지역만이라도 적정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선언으로만 끝났어요. 그래도 한쪽에서는 선언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한숨 쉬는 거 보니까 아니 뭐 이게 뭐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이전 시장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평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아, 그리고 그거는 뭐 뭐 사실 여기 인정합니다. 그 박원순 시장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이제 물으니까 나한테 아까 제가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아니 그랬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보통 청취자들이 듣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네. 정책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달라고 그렇죠. 이제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복지국가 운동에서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국장님 생각하는 복지국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거 현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하고 가장 단일한 이슈는 단 하나죠. 노동이죠. 아 복지 현장이든 하여튼 노동. 예. 노동. 예. 그리고 특히 복지 현장에서의 노동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우리 뭐 대권에 출마를 안 하셨지만 박원순 시장 얘기만 했지만 그렇지만 뭐 이왕 나온 김에 네. 그러면 다른 그 사람도 좀 말해줘야 평가를 해줘야 왠지 공평한 것 같아. 우리가 그분만을 위한 다른 분 잘 몰라요. 아 그래. 다른 분은 아예 지금 모른답니다. 아니에요. 이미 대선에 안 나가니까 안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아, 제가요? 하는 거고 약간 대선 네? 국장님이요? 아니 그 대선 다른 분 주자들은 나가니까 네, 건들기가 좀 또 이렇게 그러지 생각하시는구나. 네. 오. 네. 괴가 틀리긴 하네. 예. 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 좋아요. 그럼 노동, 복지라는 영역과 노동이라는 영역 참 그거 보면 느낌 저도 강렬하긴 한데 네. 거꾸로 보면 우리가 복지관에서 일하신 분들이 다 열정 피해라는 그런 단어처럼 아, 노동 강도는 센데 폐가 제일 낮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공공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복지 현장 아니냐 이런 얘기 듣고 제가 듣기로는 뭐냐면 사회복지라는 분야와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은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지만 가장 최저임금을 받는 직종이 그쪽 아니냐라고 듣는 요즘 최저임금도 아니에요. 최저임금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뭐 그 급여는 사실 좀 그 기관마다 지역마다 급여 차이가 상당히 큰데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고요. 정말 열악한 곳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천차만별이에요. 그 복지 안에서도 그게 계층화가 심하죠. 정말 심합니다. 네.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했던 양극화라고 그러잖아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네. 또는 뭐 4분위와 1분위 뭐 이렇게 말하긴 네. 하는데 이 격차가 크다는 것이 바로 문제잖아요, 사회가. 그렇죠. 이걸 줄이자, 네. 줄여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뭐든지 건강 뭐 불평등 양극화 뭐 이렇게 하는 게 양극화라는 게 양쪽 끝에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심각하죠.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엄청 심각하죠. 갑자기 네. 계약직의 기간제다가 뭐, 기간제? 네, 비정규직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많죠. 그래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그 구조 자체가 왠지 뭐 하도급처럼 이렇게 뭐 받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구조 몇 콤보가 붙는 거예요? 뭐 몇 콤보? 기금 사업들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시범 사업처럼 하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업들이 좀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어떤 일정 기금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계약직으로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이 사업이 효과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없어질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수나 그 호봉에 맞춰서 급여를 맞춰주면 되는데 굉장히 낮은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급여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 뭐 비근한 예로 바로 얼마 전부터 이제 시작된 그 노인복지관 협회 쪽에서 그 독거노인 친구 맺기 사업, 독거노인 친구 맺기 사업. 40억짜리 기금 사업이거든요. 네네. 도금복지부에서 해가지고 그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이제 같이 해요. 80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데 노인복지관들이 그 저희가 다음 주부터 그 노동자 방과후기실 진행을 하는데 두 번째 강의가 이제 노무사들하고 같이 그 노무에 관련된 노동권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그 사례를 보여줬어요. 그 지침 내려온 거 거기에 보면은 그 채용 조건이 독거노인 친구 맺기 사업의 담당 그 실무자의 급여가 월 155만 6천 원, 네. 4대 보험 포함해가지고 근데 채용 기간이 11개월. 느낌 오네. 느낌만. 지침을 딱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할 경우에는 플러스 그
일할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을 넘지 말라라는 게 딱 보면은 그게 내용적으로 문맥상 보이는 거죠. 맥락이. 그거 보고 노무사가 한숨을 푹 쉬면서 도대체 이 사업이 이게 뭔 사업이냐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했더니 온갖 그 이 육두 문자들이 막 나오고 막 이제 이러더라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사업에 뭐 반대 안 했냐 했더니 안 한다.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뭐 좋든 나쁘든 일단 그 사업이 그 어느 기관이든 그렇죠. 받아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교통기관에서 받을 때 크게 그 생각하지 않고 받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급여 수준이 계약직으로 계속 계약직으로 뽑고 급여가 제가 15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서울시 이것도 서울시하고 관련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서울 뭐- 광장은 분위기 좋은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곳곳에 그리고 너무 이게 당연시해야 되는 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네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보정을 받고 있는 모협 액세스 이제 그 단체가 그 서울시에서 이제 뭐 예산이 깎였어요. 깎였어요? 네, 깎이는데 그 깎이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굳이 이제 이야기는 안 하겠고 거기는 얼마 전에 노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몇 년 동안 운영이 되던 그 계약 그 기금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서 거기 직원 4명이 정리해고가 되게 된 거예요. 그게 서울시에서 거기다 오다를 줘서 내려간 그 기금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되면 끝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서울시도 그렇고 그 거기에서 비정규직 얘기가 조금 공약처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그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에서 비정규직 형태를 굉장히 많이 뽑고 있다.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 특히 또 이런. 그 아무리 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저 복지시장 맞죠라고 무슨 뭐 등반대 때도 그렇고 무슨 행사 때도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런 곳곳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저의 눈에는 다 보이고 저한테는 다 들려오고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다 들려오는 상태에서 복지시장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뭐 보궐선거 때 처음 나온 것도 그렇고 재선 때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었으나 이런 모습을 보고 한 건 아니었었고 그리고 그의 가치와 철학을 보면 결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중시되어야 되고 노동을 통해서 소득이 보장되는 모습. 근데 그 노동을 통한 소득의 보장은 그 생존권이잖아요. 그리고 복지 현장은 저소득 계층도 있지만 지금은 모든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다 복지의 그 수혜자이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 시민 사회가 바로 우리의 노동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위스탁을 해가지고 대신 이제 위탁 사업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 사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복지 현장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룩하기 위해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현장이에요. 노동의 현장. 그럼 헌법적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도 이제 탄핵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노동권도 바로 헌법적 가치인데 그 헌법적 가치인 그 노동권이 복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노동조합 지부장이 되신 건가요? 진짜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노조를 가입을 했는데 노조를 가입하기까지는 상당히 저의 고민이 좀 있었죠. 과연 내가 이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하려면 일개의 그냥 뭐 평조합원으로서 활동이 아닌 기본적으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바라봤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합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부장 자리가 상당히 공석이었었고 그래서 지부장을 공석이어서. 예, 그리고 선출직이에요. 공석인데 예, 선출직이다. 선출직인데 단일 후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공석이었으니 당연히 단일 후보죠. 그러니까 공석이 빈자리인 거예요. 반대표도 있었어요. 찬반 투표였어요. 1번, 2번이 쓴 게 아니고 찬반 투표. 너무 잘 아시고 계신 내용 같아요, 우리 혜정 씨가. 네, 그럼요. 저 반대에 제가 투표했거든요.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바로 앞에 잘하셨어요. 민주주의니까. 네, 잘하셨어요. 민주주의니까 네. 반대. 그렇죠. 우리가 결과는 승복해야 된다. 아니, 저 반대표를 던진 저분한테 제가 그 집행부를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교육국장을 부탁을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저분이. 그래요? 네, 교육국장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반대편까지 포용하는 저 정신. 예. 연정. 연정. 네. 네, 갑자기 박원순 시장 얘기하다 연정으로 가면 이거 우리 프로 이상하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노동은 그렇다. 네. 예. 노동 부분 그렇다. 예. 노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 같은 동료들 이야기 해보면 그 우리가 전문가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이게 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숟가락이냐 젓가락이냐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숟가락은 밥 먹는 하는 거고 젓가락 같이 밥상 위에 있는 게 숟가락하고 젓가락인데 우리가 전문가입니까 노동자입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다른데 그 프레임을 계속 현장에서는 특히 이제 선배들이 엄청 씌워놓거든요. 그죠? 왠지 있는 것 스펙 같이 보이고. 네. 기본적으로 뭐 노동은 노동이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노동이 일단 복지를 견인했기 때문에 모든 복지국가들이 50% 이상의 그 조합 가입률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복지국가 탄탄한 곳은 그렇잖아요. 네. 네, 보편적 복지국가 뭐 아까부터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노동 문제랑 근데 사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이슈화하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많이 안 나타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이렇게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저도 학교 때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노동에 대한 가치나 철학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더 씌워져 있는 이념적인 프레임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워하고 그리고 특히 복지에 대한 것이 초점이 기술적인 측면에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임상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즉 그 미국 스타일의 그런 사회복지에 초점들이 많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가 왠지를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계신 그 한국 교수분이 이제 글을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정책을 이야기하고 이념을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교수들이 그 메카시즘에 의해서 다 숙청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의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사업 실천 기술론 쪽으로만 엄청 발전을 하게 되고 이념적인 부분은 싹 빼내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왜냐면 이념과 철학을 이야기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다 그럼 교육의 문제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기본 베이스가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서울시장님 오늘 잠 못 주시겠습니다. 물론 탄핵 때문에 잠 못 쉴 것 같은데 일단 서울복지시민연대이기 때문에 아마 뭐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 경우가 거꾸로 보면 서울시가 그만큼 뭘 해도 가장 할 수 있는 완벽한 도시이긴 맞지 않습니까? 파급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홍보 효과가 제일 센 데가 서울시죠. 그리고 아까 서울이라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장이 말한 것처럼 네. 서울시장님이 결단을 하면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다르다고 봐요. 또 달라. 갑자기 네, 갑자기 또. 네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보다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르난데로 총리가 스웨덴의 에르난데로 총리가 20년 이상을 집권을 하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민사회에 있는 모든 시민들하고 계속 저녁을 먹었어요. 단 그 하루도 그걸 멈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시민 교육이나 시민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변화의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라고 계속 그걸 해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꼭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노동에 대한 부분. 예. 내 은퇴 후, 그다음에 내가 실업됐을 때에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이 직장, 노동으로 일단 기본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걸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시민사회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스웨덴이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을 기치를 걸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지역의 수장이라 하면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자체장으로서 가능한 일인가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모든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져와서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제 말로 말하지 말고 실제적인 그 보여라. 그렇죠. 그것을 제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지 현장인데, 그러니까 그것들 접목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레토릭만 갖다 씌워놓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모습, 이게 보편적 복지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꼭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아니더라도 지금 모든 정치인에서 꼭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내용 같이 들리는데요. 그게 저희가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된다. 혹시 궁금한데 이제 시민단체니까 오늘 탄핵이 됐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조기 대선을 벚꽃 엔딩이라고 하나? 하여튼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공약에 대해서 어떤 걸 반영됐으면 좋겠다. 뭐 복지사 현장이든 뭐 그런 거 뭐죠? 아니면 준비하고 있다든가 뭐 아직 구체적인 아니지만 뭐 그런 거 있나요? 아니면 다른 단체랑 뭐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가는 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탄핵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계속 했었거든요. 무서운 단체였네. 탄핵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시민연대에서 탄핵 공약에 집중하겠다. 네. 저 정도면 결혼에 집중해도 그 집중한다고 되는 게 간사 아니니까. 한 명 더 만드는 것처럼 옆에 그 같이 우리 그저 옆지기 분. 동반자 인생은 나의 동반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아프세요? 오늘 탄핵되니까 너무 알러뷰 박원순 시장님 뭐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많이 안 좋아해요. 아니 뭐 저렇게 박원순 시장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니까 이 방송에 와가지고 자칫 저희가 반 박원순 진영에 있는 물론 반 박원순 아니에요. 친 박원순 진영도 아니지만 우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모든 사람 또는 같이 활동하는 분들의 모든 사람이든 단체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견해를 듣는 거기 때문에. 자막 방송 나가겠지만 본 방송은 말하는 분의 의지와 우리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청취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이요? 목? 내일 뭐 내만 목에 벨이 많이 울리느냐, 저 단체가 많이 울리냐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죠? 누가 잘못했냐가 중요한 거야. 이쯤에서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썰렁할 때 다행히 썰렁할 때 이거 잘 만들었다. 퀴즈. 네. 오랜만에 지난주에 퀴즈가 올라와서 답글 올라왔죠. 정답자 선물 보내주셨나요? 저분도 탄핵. 이메일, 지금 방송을 또 듣고 계신다면, 지난주에 그 정답을 올려주신 분은 거기 댓글 달린 이메일로 꼭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국장님도 탄핵에 집중하는 바람에. 그랬어요? 네. 다시 이번 주 퀴즈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게스트가 소지한 자격증입니다. 직영주 선생님
나오셨었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수련 기간을 거친 전문 사회복지사 명칭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이번에 나갈 거죠? 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에 안 나간 것처럼 말하시는. 이번 주 안 나갔대잖아요. 아, 저번 주만 네. 우리가 탄핵에 집중한다고 가지고 아니라 우리 선물에 집중합니다. 네. 댓글 네네. 꼭 남겨주시고 국장님 남기셔도 돼요. 국장님도 남기셔도 돼요. 내가 지경주 선생님 남길 것 같아.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내가.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너무 박원순 시장님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하긴 뭐 근데 서울 시민 저희는 예, 그 분을 대상으로 그 분의 정책에 대한 것을 비판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언하고 할 수밖에 그게 저희의 없지. 목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복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리고 현장에 이제 발제 선택이 있다는 뿌려주고 거죠. 이야기하고 네.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타이밍 딱 막 그 초점을 맞추는 거는 뭐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뭐 평가는 냉정하고 네. 그렇죠. 해야죠. 어떻게 말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말 맞다나 진짜 그런 걸 하면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화의 주체는 너다 이거지. 그렇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시민한테 얼마나 시민은 시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느냐거든요. 그리고 누가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이 나라를 한 발짝 더 이 역사를 더 진일보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만드는 거는 시민의 몫입니다. 결국은 박근혜라는 그 오늘 제가 딱 탄핵되는 걸 보면서 고려시대 때 그 설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불가사리. 불가사리. 예.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을까? 결국은 우리들이 만들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걷어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조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즉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드느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 끝날 때쯤 되니까 방송 취지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향기가 다시 올라오고 네, 있어요.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복지국가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만든다기보단 저는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만드는 분을 모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퇴장을 하겠습니다. 역대 참여하신 분보다 자기가 나가겠다는 건 처음 봤어. 좋아요. 퇴장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가서 꼭 이 이야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때 그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처칠을 제일 그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보잖아요. 근데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칠의 보수당 정부는 그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해버리거든요. 참패를 하게 됐는데 그 참패를 하면서 어느 당이 승리를 했냐면은 영국 최초로 이제 노동당이 정권을 잡게 된 거죠. 노동당의 정권을 잡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 처칠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를 개인 보고서로 국한을 시켜서 이것은 절대 우리 보수당 정부에서 실현시킬 수 없어라고 했던 베버리지 보고서. 그러니까 그 복지국가의 기본 틀인 거죠. 바이블인데 거기에는 여태까지는 영국은 그 가난이나 빈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 책임이고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끊고 이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그거를 이제 보수당 정부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는 노동당을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노동당을 선택한 것도 시민이었었어요. 근데 그 시민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베버리지 보고서로 변화가 됐는데 그때 노동당의 당수가 애틀리라는 당수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이후 첫 번째 총리가 됐거든요. 뭐 무상 의료도 그 양반에 의해서 됐는데 그분이 바로 토인비올의 부관장이었습니다. 복지관에.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의 빈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민들하고 같은 접점에서 소통을 하고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시민사회,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결국은 변화해 주는 시민들이고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지금의 모습이 한국 사회가 딱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좋은 기회를
과연 그럼 누가 촉매제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예, 군인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군인들이 남한 땅을 아주 굳건히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늘 선배들이 얘기하는 사회복지사 이 그룹들이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변화는 이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접점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계층이고 그룹이다 생각이 들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사회복지 역사가 얼마나 됐죠? 아 한국에서요? 네. 뭐 그거를 뭐 학문적 역사나 뭐 그렇게 따지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의 역사는 상당히 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전 그 역사는. 얘기하면 지금 방송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제 아니, 왜냐하면 저는 사실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변화의 주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세바사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은 비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있어요. 왜요? 네? 혜정 씨가 보면 그쵸. 나는 긍정적인데. 그렇죠. 저분이요. 네. 네네. 저분이 비관적으로 생각했으면 세바사도 안 들어가고 노조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비관적인 사람이 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희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 내만복 지금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내만복은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는 조직은 아, 아니에요. 이게 사회 네. 상징적으로 사회복사일 뿐이지. 들어가. 뭐 그래서, 내만 보기 잘나건 확실히 있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그럼요, 한다. 메리트 있죠. 네. 지금은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블루오션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들이. 그럼 지금 그 후배 사회복지사들이든 선배든 동료든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 뭐 당부하고 싶은 말,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한마디 해주고 딱 마쳤으면 두 좋겠어요. 가지입니다. 예. 두 가지. 원래 좀 전에 얘기 끝나고 퇴장하려고 했는데 다시 다시 물어보시면. 퇴장 잠깐 두 가지 앵콜, 두 앵콜. 가지 말해놓고 가세요. 예, 앵콜 들어와서 앵콜 하겠습니다. 첫째, 학습해서 서로 주변의 동료하고 토론 학습해라. 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학습하고 토론하고. 예. 네가 항상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자리를 깨닫는 순간 가장 최선의 방법은 노조 가입해라. 예. 그리고 그 노조를 가입을 해서 우리의 현장이 바로 노동 현장이고 우리는 국가 사무를 우리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 대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그 노동의 가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사회권과 노동권이 확보될 수 있는 이 사회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 연대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듣고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권, 사회권, 사회복지 노동자 이 타이틀 오늘 초대 손님 강상준 서울복지 시민연대 사무국장님 모시고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